열흘 지난 기사예요.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강제징용 보상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인 겁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다. 명백한 왜곡 보도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뽑았잖아요.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그러면서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양체약국은 양체약국이라면 이제 한일 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정을 체결한 체약국, 양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함, 국민과 법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 얼핏 들으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협정을 맺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문맥을 꼼꼼히 보시면 그 국민까지 포함합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포함한 재산, 권리 및 이익,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한 청구권, 이것과 관련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요것마저도 아까 배상과 보상을 제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상마저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미불임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연금 문제, 이 연금을 또 반환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에 한동안 공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면 이거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한동안. 그런데 물론 당시에 우리 정부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한일협정 체결 전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일본 정부 협조를 얻어서 확인을 해서 피해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줬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몰라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상은 둘째치고 이 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이걸로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개별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 자, 그거 하나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백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전제해둘 게 일제강점 한일 합방 조약이 불법적이냐 아니면 합법적이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것이 이것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라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불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 합방도 원천 무효다.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고,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 강제징용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가 있었고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기본협정, 청구권 협정상에는 이 배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자, 이 민간공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도 개인 청구권 등에 관련된 법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2005년 4월 27일에 있던 2차 회의 내용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한일협정의 기본 성격과 관련하여 한일합방이 원래부터 무효라는 입장,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분리 독립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분리 독립이라고 하면 청구권의 근거나 보상 혹은 배상을 제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분리 독립이 아니다. 원래부터 한일합방이 무효다. 이런 논리가 여기서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이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어쨌든 여기서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2차 회의예요. 그래도 초기에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그 쟁점에 관해서 이제 의견 개진을 하는데요.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한일협정에 의해 미해결된 영역은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 청구권도 남아있다. 이게 이제 백충현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됐더라도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리가 남아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일협정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해결된 부분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하고 지급을 했는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발언이 이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의 정부의 이 협상 권한, 청구 권한을 위임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이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느냐.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3차 회의 내용도 한번 보시죠. 자,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얘기죠. 법적 효력. 국가 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한국민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어쨌든 결론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국민이, 개인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이건 3차 회의라고 말씀드렸죠. 민간공동위원회가 4차, 4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다음은 4차 회의 결과를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피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건 이제 외교상의 문제니까. 다만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정부는 그것이 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추가로 요구하기에는 이미 협정을 맺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가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 하지만 개인은,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 개인은 일본 정부나 또는 가해 기업을 상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민간공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공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이제 4차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난 거고, 뭐 대내분과위원회, 대외분과위원회, 법리분과위원회, 그리고 뭐 각 부처 차관회의, 뭐 이런 각각의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적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또는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개인 보상 배상 청구권 문제가 과연 사라졌던 것인지 그런 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대외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자,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해석 문제 중에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가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인은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일본도 과거에는 이 개인적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변호사가 중의원 회관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최근에 거기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1991년에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건 아니다 라고 이미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일본 정부도 인정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90년대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에도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인은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인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구권 협정 자체는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 같은 맥락이죠. 따라서 청구권 협정 자체에 의한 한국인 개인의 권리가 직접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대외분과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럼 다른 말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법리분과위원회입니다. 법리분과위원회 2차 회의, 2005년 6월 8일에 있었던 2차 회의인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리 문제 검토 결과입니다.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 청구권은 배상한 바가 없다. 하나 더 보죠. 차관회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기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정부가 대신 행사하여 이를 소멸시킬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받은 무상자금은 피해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에 기한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국민을 대표하여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협상을 통해 받아낸 성격일 것이다. 피해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에 기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식민지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차원, 즉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의칙상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한국 정부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해 배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자, 그렇지만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도 일관되고요. 대내 대외분과위원회, 그다음에 법리검토위원회, 그다음에 차관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강제징용 보상 문제,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됐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적어도 오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또는 나중에 녹화분을 보실 분들만큼은 그 논리만큼은 분명하게 우리 세우고 가시자고요.